국회에는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준일의 뉴스 공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분의 의사진행 막을 필요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못 막는. 못 막어. 못 막어. 예. 못 말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오늘 뭐 또 국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정신 나간 이 네. 발언 하나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제가 이거를 인용을 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 때문에 이제 안 됐어요. 네.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게? 일단 역순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사실 최혜병 특검법은 상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에 앞서서 왜 원래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뭐 이러면 왜 순서를 바꿨냐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막 난리치면서 어제는 이제 정신 나간 소리가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 예. 오늘은 국회 박쥐가 등장했습니다. 박쥐요. 박쥐. 예. 이제 우원식 의장이 국회 박쥐로 불리면서 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막 그냥 야유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서로 존중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상 어제 그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국회 박쥐 얘기가 좀 나오면서 또 막 서로 막 거친 언사가 오고 가곤 했는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그만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지금 제가 국회에서 왔는데요. 필리버스터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이게 촉발된 거는 어제 오후 한 5시 40분경이었던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던 김병주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작정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시작했는데요. 지난달 3일이죠. 국민의힘의 호준석 대변인이 오물풍선 북한에서 자꾸 살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미 동맹은 맞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인가? 이 동맹이라는 것은 군사 동맹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아니 공당의 대변인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발언을 할 수 있나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고 관련해서 한일 동맹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안에서 고성이 나오고 뭐 사과해라 마라 뭐 이러면서 일본 과 동맹하자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사과 못한다. 오늘 아침에는 급기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사과 못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이 이제 아수라장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호영 의원이 그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 이제 좀 사과하는 게 어떻겠냐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 정신 나갔다 이런 표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30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정회하고 저는 이제 1시간 단위로 계속 확인을 했는데 늦게까지 파행하고 사실 정회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산회를 선포하게 된 건데요. 저는 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될 측면이 있다. 그 김병주 의원이 사실은 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성 장군. 예, 사성 장군이고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군인 중에서는 최고위층까지 올라간 분인데 정치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하면서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매듭을 좀 지어야겠다. 문제 제기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진짜 정신 나간 판단이다라고 이제 언급결에 나온 발언이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는 다소 거칠었다면 유감을 표명하고 다만 이 동맹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의힘 측에 묻고 따지고 이것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대목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한미 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속 지적이 되었던 대목이고 실제로 지난달 한일 동맹의 가능성 한미일 군사협력이고 한미일 군사협력. 그런데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는 잘 나오지 않았던 건데, 맞아요. 예, 네. 그 뭐 사실상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외교안보 노선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한미일 강화 얘기가 나오고 한미일 동맹으로까지 진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급기야 이제 공당의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문제가 이제 촉발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맥락에서 보자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 동안 프리덤 엣지라는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한미일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다영역 훈련인데요.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자산 전체를 다 포괄해서 하는 군사훈련을 함께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한미가 함께 했던 것을 일본까지 참여시켜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유사시 한반도의 군사적 개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공동훈련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외교안보 진영에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러다가 자위대가 우길기 앞세우고 한반도에 와서 군사훈련하는 상황까지 보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거 문제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보수적인 분들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 비판을 정말 그 김병주 의원은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어제 주요한 현안은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이제 보고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쟁점이 되면서 파행이 되면서 결국 최혜병 특검법은 오늘 오후에 3시에 바로 상정이 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방금 프리덤 엣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한미가 그렇죠. 연습을 하는 프리덤 실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미일 연습 이제 군사 훈련을 하는 게 킨 엣지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프리덤 엣지, 맞습니다. 이제 프리덤 실드와 킨 엣지를 이제 합쳐서 이게 된 것인데, 훈련으로. 프리덤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전초전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이제 특히,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에 약간 다 상대방을 자극을 해서 오히려 이제 군비 경쟁이나 약간 긴장감을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다라는 거가 한 축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데, 그 중에서 저 첫 번째 나왔던 게 아마 제가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우리가 더 먼저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일본한테 이제 넘겨주는 문제. 그게 바로 지소미아 협정인 건데요.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체결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돼 왔고, 핵심은 미사일 정보, 그리고 또 하나는 휴민트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그 말이 통하니까 북한 인근에서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수해서 이제 일본에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확실하게 군사훈련을 함께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의 자위대 상륙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유사시 한반도 개입, 이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우리가 정보를 실시간 정보를 주는 것이 오히려 이제 비대칭적인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많이 쉽게 퍼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그렇죠. 뭐 이런 맥락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제 김병주 의원이 좀 이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일 군사 동맹은 절대 아니다. 안 된다. 그리고 이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부터 얘기를 했던 그런 맥락이 있는데, 어쨌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군사동맹을 일본하고 맺기 어려운 게 독도 영유권 문제 때문에 영토 분쟁이 계속 있고, 교과서 문제 있고요, 과거사 문제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간의 경제협력, 문화협력, 교류협력 이런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고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지만, 군사협력도 지소미아 정도라면 괜찮지만 그 이상을 넘는 방식으로 연합해서 훈련을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게 군인들도 내부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맥락을 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단 본회의 불참을 하겠다고 나섰지만은 본회의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쓱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해 주셨는데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는데, 몇몇 국회 방송 TV에 몇몇 의원들이 주무시는 분들이 포착이 됐어요.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야 군기 빠졌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좀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저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사실은 국회에서 계속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오후 2시에 그 원래 본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 마치자마자 본회의장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나 봤더니 의장실 복도에 가서 쭉 앉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항의하고 막 이러다가 그 의장실 복도가 저녁 때가 되면 굉장히 더워요. 에어컨을 이제 관공서라서 에어컨을 줄이고 이래서 근데 거기서 몇몇 국회의원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봤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대정부 질문 해야 되는데 예, 대정부 질문 하려고 머리 이렇게 하고 왔는데 비는 폭포수처럼 내리지. 예. 그리고 바지 다려 입고 왔는데 바지 구겨지면 이거 텔레비전 카메라에 잡히는데 여기 예. 땅바닥에 앉으라고 그러지 미치겠다. 그리고 밤새워서 대정부 질문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러다가 내 순서에서 대정부 질문 끊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앞에서 딱 잘렸어요. 그래서 하실 말씀 굉장히 많은 조국혁신당 텐데. 정치 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예. 이게 순서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잡히면서 대정부 질문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무시지 않았을까. 밤새 준비하시고 예, 주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 재밌었던 게 이렇게 제가 이름은 네.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네. 여성 모 의원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네. 갑자기 한 분이 와가지고 깨워. 얼굴을 가리고 본인의 신원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깨워가지고 뭐 이런 장면도 오늘 소소하게 뭐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약간 오늘 그 논쟁이 좀 산으로 가는 것도 있었는데 이 정신나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막 공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의 김혜지 이제 장애인 표현인데 정신나간이 이제 정신 장애인들을 조금 비하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은 또 한동훈도 썼는데 옛날부터 그런 표현이 많이 있었어요. 2012년 12월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당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정신 나간 문재인 정부의 뭐 약간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하하면서 뭐 당대표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방들이 많이 있었어요. 2012년, 2015년 계속 정신 나간 소리는 정치권 안에서 늘 있었다. 그런데 이게 남이 하면 또 문제가 되고 내가 하는 것은 문제적 상황으로 안 보는 이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정치적 올바름,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까지 옮겨져가지고 뭐 이승기 노래에도 나오는데 뭐 천하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도 산으로 가는 거를 다시 끌어와야 될 것 같아서 결국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국회의 본회의에서 5분의 3이 동의를 하면은 종료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 106조 2의 6항을 보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시작하는 순간 이거 토론 종결권을 요청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시에 시작했거든요. 4시라고 치면 4시에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이제 그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는데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에는 국회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토론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3시간씩 당번을 짰어요. 그래서 3시간은 뭐 예컨대 뭐 새벽 3시부터 뭐 6시까지는 국회 과방위의 민주당 의원들 누구 뭐 이렇게 이제 팀을 짜가지고 당번제로 이제 돌아갈 걸로 보이는데 24시간이 되는 게 내일 오후 4시거든요. 그럼 내일 오후 4시에는 최상병 특검법은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통과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이게 또 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이제 제2요구권이 이제 돌아가면 이제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좋겠지만 하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통과된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국회에서 보내는 용산으로 날짜. 이제 보낸 날짜, 송부된 날짜를 그렇죠. 기준으로 보름이죠. 보름이죠. 그렇게 되면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7월 18일 정도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 근데 매주 목요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있고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그 후에 할 수도 있는데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는 최상병 일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재의결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되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실제 국민의힘의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병 특검법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으로 바꿔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일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조금 논지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애초에 그런 주장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원래 당초대로 민주당이 얘기했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 추천 권한을 내려놓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제가 오늘 민주당의 강유정 원내대변인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도 그러면 물러설 생각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입장이 조금 미묘하게 변했네요. 그러니까 이 법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상병 그 일주기가 돌아오기 전에 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정치권의 어떤 무건의 합의,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고 있고 지금 반대 토론 중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수정 제안을 해라. 그러면 그 수정한 법안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 돌아오면 재의결 때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런 게 범야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창 또 전당대회 중이라서 이게 가능할지 이제 왜냐하면은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각 후보들이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뭐 얘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 메모 이게 관련해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과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메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2월 국가조창기도회 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과 나눈 대화 메모 내용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김진표 회고록이 이게 맞는 얘기다라는 거를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거 공개를 한 거죠. 맞습니다. 뭐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사실은 박홍근 의원이 메모로 기록해둔 내용이 나오면서 더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었는데 그 음모론에 입각해서 대통령이 이 사안을 판단하고 있었다면 대단히 충격적인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하나는 뭐 KBS 그리고 MBC, JTBC 같은 좌파 언론들이 2, 3일 전부터 그쪽에 사람들이 몰리도록 연일 보도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이 몰려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수가로 발견된 것은 그 민주당과 관련해서 사실상 협치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시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요구가 굉장히 들불처럼 올랐고 그때 아마 여론이 한 70%가 넘는 사람들이 이상민 장관 해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게 해임이냐 탄핵이냐 자진 사퇴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그 의논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표 의장이 사실상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안 받았다는 게 김진표 의장 측의 주장이고 물론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는 왜곡했다 개탄스럽다고 했다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이도훈 홍보수석 같은 경우 그런 사실관계 자체가 틀리다 이렇게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일파만파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협치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선에 불복한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탄핵 집회에 나가서 그걸 추종하거나 호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대목도 참 충격적이었는데 이임재 그 용산경찰서장과 관련해서 이분이 구례경찰서 서장인데 어떻게 용산경찰서장으로 올 수 있었겠냐. 뭔가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김진표 의장한테 하고 김진표 의장이 그 내용을 이제 박홍근 의원한테 전달해 줬다는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대통령의 동정 일정을 민주당 쪽에다 흘리는 것 같다. 그걸 국민의힘 쪽에서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임재 서장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10월 29일 그날 대통령 집무실 그 용산으로 오면서 경호가 상당히 세져가지고 대통령실 경호하고 뭐 집회 맞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실제로 이태원에 가보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이임재 서장의 주장이었는데 이 일 자체를 사실상 이임재 서장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개탄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박홍근 의원의 주장입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박홍근 의원의 주장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신뢰관계, 뭐 신빙성에 대해서는 또 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성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